김성환의 시사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최근 중국 정부의 극비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는데요. 이 문서에는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소수민족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구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 탄압 실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루무치 폭동,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와 감시가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국제 이슈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네. 신장 위구르 자치족이라든가 네. 위구르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위구르라는 말에 좀 익숙함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위구르족이 어떤 민족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기원전 59년에 한나라에 점령이 된 후에 8세기에 이르러서는 위구르 제국을 건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칭기스칸에 복속이 됐고요. 1397년에 독립을 했고 1759년 청나라 걸륭제에게 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걸륭제가 새로 얻은 땅이라는 뜻에서 신장이라는 이름을 이때 붙여서 그때부터 우리가 신장지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중국 북서부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 신장 자치구에는 현재 약 11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살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가 얼마나 면적이 크냐면 중국 대륙 총 면적의 6분의 1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급 행정구역 중에 가장 면적이 크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위구르족이 소수민족 중에 한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근데 소수민족이니까요. 역시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 차별을 받아왔는데 대다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또 투르크어계 위구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의 18세기 말에 이제 청나라 시대 이후에 편입이 됐는데 1933년, 44년 초에 두 번에 걸쳐서 분리 독립을 시도해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같은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인민해방군에 의해 점령돼서 지금은 중국의 한 자치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서 분리 독립운동이 굉장히 거세졌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되면서 위구르족 얘기를 그때부터 많이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구르족이라고 하면 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네. 보통 우리 이제 역사책에서 옛날 어렸을 때 배웠지만 서역. 네. 서역의 경계가 되는 게 네. 신장 위구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서쪽이죠.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서양 그리고 또 서양의 네.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민족이라고 네, 네. 볼 수 있죠. 근데 중국이 위구르족을 어떻게 탄압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전면적인 감시, 집단 구금, 강제 동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부쩍 더 심해져서 신장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을 구금하는 수용소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금 중국 당국이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을 구금해 온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위구르족 인구의 10%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 해외와 교류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슬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인 정체성을 좀 여기에 주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터키 투르크족의 분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 위구르족은 투르크족과 다르고 위구르족 조상들이 투르크족 지도자의 압제를 받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도 분리 독립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 위구르 자치구가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지방에서 연쇄적으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뭐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나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슬람 극단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이렇게라고 지금 일단은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를 이제 자꾸 일으켰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래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의 하나가 다수민족인 한족 우월주의 아래 결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 공산당에 대항할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나
경제나 문화, 종교적 정체성을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도 설명 잠깐 하셨지만 우르무치 폭통이라고 네. 하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위구르족이 중국의 정면으로 맞서서 굉장히 좀 사태가 심각하기까지 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곳에 대한 차별, 소외가 제도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위구르족의 불만이 좀 커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신장 자치구의 수도인 우르무치에서 위구르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한족과 충돌하면서 한 2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이 한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중국 정부가 진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위구르인들이 베이징天安문 광장 같은 몇몇 도시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테러 분자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이제 테러를 막는다라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무튼 분리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 때문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규제를 가하기 시작해서 2017년부터 위구르인들을 대거 수용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교육훈련센터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이곳에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세뇌를 많이 받습니다.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마친 뒤에 공장에 배속을 시키는데 대체로 강제노역이라고 간주되는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고발한 문건 내용이 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수용자들을 미개한 존재 이렇게 상정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교육을 미개한 존재라고 자국 국민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옷을 제대로 입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개하니까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비인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최소 1년 이상은 복역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고요. 24시간 동안 수감자가 감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상 취침 시간은 물론이고요. 식사를 할 때나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인으로 철저하게 교화하는 게 제1 목적이니까 중국 표준어 학습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사상의 변화를 보였거나 공부나 훈련을 하면 점수를 줘서 상벌제에 따라서 퇴소 시점을 정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숙소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절대로 탈출을 원천봉쇄한다. 이게 큰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네.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은 네. 그런 얘기죠. 아니 자국 국민을 하나의 중국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개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집에 남겨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또 뭐 기숙학교를 세우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수감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아처럼 아이들이 집에 홀로 남겨졌으니까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가족과 이제 일부러 격리를 시켜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 교육을 시키는 사실상의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기숙학교를 대대적으로 건설을 해서 신장 지역의 유치원 입학률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중국어만 사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거 폭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수용소라는 게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다. 그리고 유출된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완전한 날조, 가짜뉴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라든가 극단주의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오히려 지원하고 재화를 돕기 위한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하기 위해서 네. 안면인식 기술 같은 것도 뭐 쓴다면서요? 굉장히 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신장 위구르족 주거 지역에 200m 간격으로 경찰 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인식 폐쇄회로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각지대도 없대요. 그만큼 굉장히 촘촘하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안이 일부 위구르인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 같은 것을 심어놓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고유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위구르족만 특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대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행선지도 바로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무료 건강검진해서 DNA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스캔하고 목소리를 녹음하고 지문을 채취하는데요. 위구르족의 집 현관에 가면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QR코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당국자들만 스캔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특별 리더기로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난해부터는
짝짓기, 네. 가족대기 프로그램을 또 시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는데요. 자유아시아 라디오가 방송을 한 내용이에요. 한족 남성들이 친척이라는 명목으로 2달에 한 번씩 최대 6일 동안 위구르족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건데요.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게 물론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 집에 가서 사상 교육을 하게 되는데 위구르 무슬림 여성에게 잠자리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폭로가 터져 나왔어요. 그 중국 정부는 지금 한족 남성들에게 위구르 여성과 결혼해서 본토로 이주하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무료로 토지와 주택을 받는 등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그렇죠. 정말 사실인가 의심스러울 만큼의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또 다른 탄압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 무덤의 표준화 이걸 내세우면서 위구르족 묘지들을 대량으로 파헤쳐서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서 아예 민족 정체성을 없애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 있는 위구르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장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인터넷 온라인에 접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접촉을 할 수 없게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신장 위구르 지역에 네. 지하 자원이 막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뭐 중국의 그 핵무기를 생산하는 우라늄 같은 경우는 네네. 신장 위구르에서 나오고 히토류도 거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보다도 원유량이 더 많이 매장돼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한족들이 대거 신장 위구르로 가면서 갔습니다. 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네네. 그게 이제 폭동으로까지 연결이 됐던 된 건데 거죠. 근데 위구르 사람들만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네. 될 문제예요, 이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후진타오 주석 때도 그래서 경제적인 당근도 한번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채찍으로도 안 되고 당근으로도 안 됐다. 이런 판단을 중국 정부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탄압이 이제 들어가게 된 탄압하고 거죠. 감시하고 그렇습니다. 가두자 뭐 네. 이런 정책. 또 홍콩 사태는 저리 가라는데요. 근데 자치구를 방문하는 여행객한테도 뭐 휴대전화에 뭘 또 깔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인근 국가가 키르기스스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신장 자치구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여행객들에게 휴대전화를 일단 제출하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 펑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는데 중국 당국이 이것을 통해서 휴대전화 개별 정보, 뭐 이메일, 문자 메시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주로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권단체들은 위구르족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불법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틱톡. 네. 이것도 뭐 스파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에 그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 뉴저지에 사는 17세 소녀가 이 틱톡에 그러니까 좀 우회하는 경로를 택해서 속눈썹 화장법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차단이 되지 않으니까요. 화장법이니까. 근데 화장법을 설명하면서 화장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죄 없는 이슬람교도를 강제 수용소에 가둔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검색해보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화제가 되면서 이후에 이 소녀가 다시 한번 접속을 하려고 하니까 계정이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틱톡은 이 소녀가 다른 계정으로 빈라덴의 동영상을 올려서 동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논란이 커지니까 다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은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의해서 이 틱톡이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콘텐츠를 검열하고 심지어 외국인 사용자의 정보도 감시 수집한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참 국가의 어떤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터키가 중국과 경제관계를 지금 유대가 확대되고 네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하고도 지금 뭐 친하게 지내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하고 많이 갈등하잖아요. 근데 위구르족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위구르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어요. 왜냐하면 터키는 형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구르족을 자기 형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돌궐족으로 불리던 투르크인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현재 터키에 정착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랑 같은 형제다라고 생각해서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앞장서고 있었는데 지금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터키도. 그랬는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든든한 배경이었던 터키의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위구르족들의 불안감은 반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터키란 말 국명 자체가 투르크에서 나온 네. 그럼 같은 한 뿌리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장 위구르 탄압 문제에 대해서 점점 입을 닫고 있다 네. 이런 말인데 국제사회에서는 비판 여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나마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10월에 이 신장 자치구 탄압에 연루된 중국 기관과 관리들을 제재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개국 유엔 대사들이 7월에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에게 이 집단 구금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촉구해라 이런 서한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웨덴이 위그르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그래도 서방의 여러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기관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 탄압과 관련된 그런 여러 사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같은 무슬림, 이슬람권 국가들은 조금 좀 반응이 다를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터키가 서서히 조용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무슬림 종주국을 자처하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네. 여기도 지금 미국에 맞설 정도로 강해진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인근의 파키스탄도 지금 중국의 위상에 눌려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주변국들은 지금 위구르족 탄압 문제를 비판하기에는 중국의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조용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러면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면서 중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구르족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프로젝트하고 네.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네. 미중 무역 협상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네. 제기하고 중국은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무역 갈등으로까지 그렇습니다. 확전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미국이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가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인데 이걸 건드려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조금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의도가 읽혔고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 소수민족 탄압 의혹을 지난달 26일에 언급하면서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중국의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협상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정말 굉장한 수준으로 반발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들은 네. 우리들의 처지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홍콩 시위대들이 많이 올렸던 사진이 어떤 게 있냐면 경찰에게 체포된 의료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그 사진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는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재소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떤 글을 달았냐면 중국의 지배 아래 다른 지역 같은 운명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중국의 인권 연구가들은 지금 위구르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감시망이 결국은 홍콩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체제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를 네. 유지하고는 있지만 경제는 자본주의화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언제까지 사실 이런 방식으로만 통치를 할 것인가 네.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지금 홍콩으로만 끝날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당나라 때는 중국과 위구르족의 입장이 지금하고는 아주 많이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위구르족 세력이 가장 강했던 때가 8, 9세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절이었는데요. 네. 이때는 위구르족이 주기적으로 당나라의 대도시를 침범해 들어가서 물자를 약탈했었어요. 그리고 당나라 왕족들까지 능멸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위구르 제국이 몽골, 중앙아시아 스텝 유목지대 전역을 장악하고 대제국을 세운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위구르 제국이 탄생한 시점에 당나라에서 안사의 난이 터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위구르 제국에 군사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안사의 난을 진압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당나라 세력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안사의 난보다는 대도시를 약탈하는 데 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훗날 당나라 황제가 되는 황족에게 우리 숙부를 위해서 춤을 춰라 이렇게 모욕을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유목민이니까 직접 통치는 하지 않고 그냥 공물을 받는 선에서 타협을 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중국을 약간 능멸할 정도로 세력이 강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청나라 때 걸륭제 시대에 정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세력이 역전이 됐습니다. 아니 뭐 만리장성을 왜 쌓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내려오는 유목민들 막겠다고 쌓았던 게 만리장성 아니겠습니까? 네. 도움을 청해서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달라졌군요. 네. 지금 청취자 7584님께서 신장 위구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사연을 갖고 있었군요.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소수민족이 그들만의 정체성을 찾고 웃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라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한번 뭔가의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은 그 다음에 극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다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면 뇌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